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오랜만이죠. 한석준 아나운서님께서 저희 채널에 다시 한번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히릿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이거 여쭈려고요. 같은 말도 좀 되게 찰지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만나셨던 분들 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많죠. 그게 발성에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발음에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말의 내용을 어떻게 잘 꾸미느냐에 따라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일단 발성은 저 이 사람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네. 저희 KBS 아나운서실에서는 그냥 이분을 KBS를 대표하는 목소리 오. 보이스 오브 KBS라고 부릅니다. 배창복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 네네. 이 형이 KBS에서 대표로 해야 되는 거의 모든 오디오는 다 합니다. 지금까지요. 지금까지도. 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KBS 아나운서 면접에서 안녕하십니까 배창복입니다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는데 선배들이 너 합격 이랬다는 말이 있어요. 소문은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 정도의 목소리를 가진 형이에요. 그렇게 목소리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타고난 걸까요? 물론 그런 종류의 소리가 타고난 부분이 커요. 타고난 얼굴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처럼 얼굴을 바꿀 순 없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만큼이나 호감을 줄 수 있는 얼굴 표정은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웃는 건데 성대도 똑같습니다. 기가 막힌 성대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큼이나 호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를 만드는 게 이 발성 훈련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미소 짓는 표정 같은 그런 목소리는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소 짓는 표정 같은 목소리를 집에서 연습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썼는데 제가 아나운서실의 후배들을 교육했을 때 가장 빠르게 이해를 한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발성이라는 목표는 같아요. 그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예요. 근데 부산을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행기, KTX 그 다양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가장 빠른 방법,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빠르게 부산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좋은 발성에 닿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네. KTX 같은 방법들. 그렇죠. 허밍 후 소리내기라는 방법이 있는데 울림통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타를 칠 때 좋은 네. 소리가 나고 바이올린에 좋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 줄 뒤에 울림통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신체에서의 울림통은 어디냐? 얼굴에 있는데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제일 쓰기 쉬워요. 이건 입 안입니다. 입안 공간을 크게 하면 그 자체로 울림통에 의해서 나는 소리가 좋아져요. 두 군데는 쓰기 어려워요. 광대뼈 뒤에요. 성악가들이 연주하는 걸 보고 있으면 표정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광대뼈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뒤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할 순 없고 그쵸. 입안 공간이라도 크게 하면 좋은데 허밍을 하는데요. 입을 다물고 입술은 다물었지만 턱은 열어서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모양인 상태로 허밍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처럼 지금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턱을 닫아보세요. 시작. 닫으면 소리가 후져지죠. 네. 납작하게. 그게 울림통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울림통이 커야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입을 벌려서 허밍을 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제가 3초를 세면 그때 입을 벌리고 라고 소리를 내보세요. 지금까지 허밍을 하던 거에서 부드럽게 소리를 얻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네. 자, 시작. 잘했어요. 우와. 희대님은 원래 소리가 좋으니까 빨리 이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에서 아마 분명히 내 소리가 뭔가 좋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잘한 거고요, 연습을.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일단 상체 자세를 똑바로 해보시고요. 이렇게 고개를 빼지 마시고 뒤로 집어넣으세요. 훨씬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친구랑 얘기하는데 잠깐 지금은 그 연습할 때 그 좋은 소리가 잠깐 난 것 같은데? 그게 2단계예요. 그때도 연습을 계속하면 좋은 소리가 나는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100%까지. 이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이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 책에서 강조해 주셨던 요것도 좋았어요. 강조법. 아, 네. 요것도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찰지게 들린다면서요. 그렇죠. 요즘 유튜브 중엔 힐앤 채널이 최고야 라는 말을 한다면 힐앤 채널을 강조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왜냐면 내가 그걸 강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니까. 이때 강조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크게 말하기. 요즘 유튜브 중엔 힐앤 채널이 최고야. 두 번째, 느리게 말하기입니다. 요즘 유튜브 중엔 힐앤 채널이 최고야. 이것도 강조가 돼요. 세 번째는 힐앤 채널 앞에 잠깐 쉬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중엔
힐앤 채널이 최고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익숙해지면 섞을 수가 있어요. 1번 더하기 2번. 요즘 유튜브 중엔 힐앤 채널이 최고야. 2번과 3번을 섞으면요. 요즘 유튜브 중엔 힐앤 채널이 최고야. 저는 2, 3번을 잘 쓰는데 그건 저 스타일이고요. 다른 사람은 다른 게 또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섞어서 쓰면 왜 좋냐? 액센트를 주거나 변화를 줘서 말 맛을 살리는 건데 나 사투리 쓰는데 사투리는 이게 억양이 세니까 그럼 나는 말 맛을 살리고 있는 거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말 맛을 살린다는 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스타일로 소리의 변화를 줄 수 있어야지 그쵸.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늘 세게 말한다든지 어떤 말은 늘 높은 음으로 말한다든지 이러면 지루해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액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 평조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조법 훈련을 해야 더 정확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게 두려운 게 평조법 훈련이 너무 재미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잘 안 하는데 강조법 같은 경우엔 일단 배워두고 이거를 하나씩 써먹어 보면 효과적이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죠. 특히 막 발표하실 때 이거 쓰시면 되게 좋을 듯해요. 야, 강조하신 발표할 단어 때는 전에. 진짜 꼭 해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잖아요. 나는 뭐 지금부터 연습한다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그게 나는 슬프더라고요. 왜냐면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으면 좋겠고 그거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어요. 아,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쓰셨군요. 물론 그 와중에 나도 책도 많이 팔고 와, 저 사람 책 되게 많이 팔. 유익한 책 절만 읽을 순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서 나눔 이벤트. 자세한 사항은 여기 댓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말이 빠른지 느린지 아는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발음이 안 무너지는 선에서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가 기준이 될 텐데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약간 느릴 때가 더 설득력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느리게 하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걸 뭐 꼭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말의 스피드는 사람의 개성이라 뭐 천편일률적으로 다 느리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자기의 발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난 빠른 게 좋아. 괜찮아요. 근데 빠르게 하면서 무너진다면 그건 문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강제로 내 말의 속도를 늦추고 저는 이제 말의 고삐를 잡아채야 된다고 했는데 말의 고삐를 잡아채고 말을 조금은 더 느리게 해서 발음이 엉키거나 씹거나 하지 않게. 강의를 하다가 가끔 시간이 부족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뒤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내용 다 하고 싶어가지고 말이 엄청 빨라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고삐를 칠 수 있는지도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경쟁 PT를 들어갔다. 아, 그렇죠. 근데 내가 준비한 장표는 많고 한 시간은 나한테 10분밖에 안 준다고 하고 그럼 막 후다다다다다닥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를 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럴 때는 장표 아깝고 준비한 내용 아깝지만 날려야 돼요. 여기서 더 해야겠다는 핵심적인 부분만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첨가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충분히 설득력 있었다면 그분들은 나중에라도 다시 볼 거예요. 아니면 Q&A 시간에 질문이라도 하든가 내용을 다 쑤셔 넣어서 하기보단 남은 내용을 정성스럽게 다 말한다 이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다 꾸겨 넣어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듣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호흡 같은 경우에도 잠깐 쉬라고 언급해 주셨잖아요. 요거는 발표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발표를 하다 보면 내가 긴장을 해요. 긴장해서 말이 빨라질 때는 말을 더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내가 더듬었구나. 내가 지금 말이 빠르구나. 이걸 스스로 느낀다면 한숨을 한번 쉬세요. 그러니까 심호흡을 한번 하는 거죠. 말하다 말고 자, 계속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내가 평상시에 설득력 있게 말하는 그 속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더듬을 때가 있어요. 특히 강의할 때. 저 많이 더듬어요. 그럴 때 저도 심호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해볼게요.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해졌나 봅니다. 더듬었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더 좋은 방법이에요. 뭐 이걸 주저리 말하면 안 되고 정말 짧게 제가 좀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게 아주 많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히릿들도 그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내가 실수했을 때 그냥 뻔뻔하게 제가 좀 틀렸습니다. 다시 갈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좋아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호감을 갖습니다. 아, 오늘 벌써 시간이 부족해서 1화가 끝나가는데요. 아, 네. 네, 오늘 못다한 꿀팁이 담긴 북토크도 하신다면서요? 아, 맞아요. 저희 북토크 예정돼 있고요. 예스24하고 함께 하는데 중요한 팁이 있어요. 네. 특히 우리 희리님들은 이거 되게 관심 가질 거예요. 뭔가요? MC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막 기대되는데요. 그죠? 희리님이 희래님께서 MC로 참여를 해주십니다.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또 오케이 하셔가지고 저와 한석준 아나운서를 만날 수 있는 북토크 10월 17일 화요일 관심 있는 히릿들을 위해서 하단 공지 댓글로 띄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감사합니다. 많이 봬요. 많이 봬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방 쏴주곤 싶고 근데 뭐라고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때 라고 제가 이름 붙인 방법을 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